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HN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으로 많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죠. 재무제표가 이제 공시되지 않았고, 아무런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2021년 2분기 반기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에코프로 HN 어떤 기업인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먼저 반기 보고서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죠. 1분기를 채우지 못한 2달 정도의 실적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에코프로의 대기 환경 사업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되어서 2021년 5월 신설된 기업입니다. 이후에 에코프로 UK죠. 영국 법인을 종속회사로 설립을 하였는데요. 해외 환경사업 진출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설립은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출자금이 지급되진 않아서 현재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가 같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그 출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이제 기업은 보고 있고요. 충청북도 청주에 본사가 있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입니다. 먼저 기업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주요 제품은 클린룸 케미컬 필터,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 32%, 30%, 그리고 36%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17억 원, 내수 156억 원 비율을 갖고 있고요. 내수 위주의 매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DM이죠. 탄소 배출권 사업으로 다각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자원을 개도국 등에 기업 투자한 뒤에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인정받아 이를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이죠. 사업이죠. CDM, 탄소 배출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략화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자산은 1037억 원이고요. 부채는 359억 원, 자본 498억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은 108% 정도, 부채와 자본이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유동 비율은 131%입니다. 부채 비율이 108%로 200% 이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동 비율이 131%입니다. 150% 이상을 안전하다고 보는 표준 비율로 여기기 때문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단기 차입금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일부 우려스러운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구성의 세부 내역인데요. 유형 자산이 전체 자산의 33%를 차지하여 341억 원 기록하였고요.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4%를 차지하였습니다. 재고 자산이 16%를 차지하여서 161억 원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매출 채권 15%, 159억 원 순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2.9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다소 재고관리에 부담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사업 연도 초기고 매출액의 증감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HN 부채 세부 내역인데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채의 64%를 차지하여 345억 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매입 채무가 15%, 83억 원으로 기록했고요. 계약 부채도 23억 원 구성이 되었습니다. 계약 부채의 경우는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단기 차입금의 세부 내역 보시면 이자율은 1.58에서 2.3%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용자금 차입을 하여서 총 345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자본 구성입니다. 자본금은 19억 원, 자본 잉여금이 495억 원입니다. 전체 자본의 99%를 차지하여 자본 잉여금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 자산 대비로 놓고 봤을 때도 48%입니다. 아직 사업연도 1기를 채 못 채웠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5%,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액면가가 500원이었죠. 382만 6,233주를 보통주로 발행했고요. 총
19억 원 이렇게 자본금이 계산이 되었고요. 상장을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을 하겠죠.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지배 지분이 0인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에코프로 UK죠. 영국 법인이 종속회사로 설립은 하였지만 아직 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본 항목 마이너스 38억 원은 아래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 주식 취득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자본잉여금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90억 원이고요. 기타 자본 잉여금이 404억 원입니다. 합계 495억 원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신규 상장을 하면서 발행하던 발행가가 액면가의 500원을 넘어서게 되죠. 그 차이가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자본 잉여금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죠. 지난 7월 12일 기업은 자기 주식 처분 공시를 냈는데요. 에코프로 인적 분할 시 생긴 단주가 이제 자기 주식입니다. 별도로 매입한 건 아니고요. 인적 분할을 하면서 생긴 단주를 자기 주식으로 이렇게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기업은 회계 처리를 한 것이고요. 에코프로에게 자기 주식 전량을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에코프로 지배 지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무상증자를 단행했었던 부분, 300%에 가까웠죠. 300%였죠. 엄청난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에코프로의 지배 지분에 이제 관련돼서 단행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배 지분까지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언급하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43억 원 수준으로 기타 자본 잉여금 404억 원에는 아직 부족하죠. 즉 그 외에도 고정자산 평가이익, 자사 수중이익, 채무면제 이익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본 잉여금보다 이익 잉여금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살펴보면요.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기업은 2021년 반기보고서, 즉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누적기준 매출액이 174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53억 원, 매출 총이익률은 31%, 영업이익률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매출액 174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을 기록했고요. 법인세는 17%로 납부가 계산이 되었고요. 기본 영업실적 이외에 기타 손익, 금융 손익은 미비합니다. 없습니다. 단출한 구성이고요. 평이한 손익계산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PS 기본 주당이익은 592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기업의 영업실적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27억 원, 반기 순이익이죠. 23억 원, 사실상 두 달치가 되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63억 원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차이가 63억 원에서 23억 원, 약 40억 원 차이가 나죠. 원인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반기 보고서의 조정 내역, 자산부채 변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조정, 운전 자본의 변동이 17억 원, 23억 원 이렇게 잡혔죠. 즉 예상을 해보면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조정 내역에서 17억 정도, 순운전 자본에서 23억 원으로 이렇게 가감된 것을 보면 감가상각 이외에도 재고 자산 등의 감소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결산 보고서에 이제 공시되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음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영업활동으로 63억 원 현금을 창출하였고요. 투자활동에 34억 원을 썼고 재무활동에도 3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63억 원 마이너스 34 빼기 39억 원, 약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 부족하죠. 이건 보시는 것처럼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현금 10억 원을 지출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현금성 자산이 총 260억 원 발생했는데 거기서 10억 원을 쓰고 나머지 250억 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에 나와 있습니다. 운용자금으로 환영될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기타 금융자산 취득에 증가에 25억 원을 썼습니다.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요. 다음은 유형자산 9억 원, 무형자산 5천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요. 카펙스에 약 10억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2개월 기준이니까 연환산하면 약 60억 원 수준이 되겠죠.
하지만 카펙스는 균등 지출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어디에 돈을 썼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금융자산 내역 보시게 되면 기타 세부 내역에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 보이시죠? 기업은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을 취득한 것으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자기 주식 취득이 38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취득을 한 것은 아니고 회계상 처리를 한 것이겠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식 에코프로 인적 분할 시 생긴 단주를 취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있었죠. 에코프로에게 전량 처분하여서 현재 기업의 자기 주식 수는 없습니다.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았던 기업이고 첫 번째 공시된 재무질표이기 때문에 살펴봤지만 아직까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충분한 부분을 담고 있진 않아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시된 기업의 재무제표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2개월 분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업의 자산 구성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을 확인할 정도의 이제 정보는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결산 보고서 정도가 공시가 되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